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보훈처는 3.1운동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국내외 임시정부 요인 후손과 주요 인사 등 10,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집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온라인에서 독립의 횃불, 릴레이 봉송 행사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오는 4월 미국에서의 3.1운동으로 불리는 1차 한인회의를 재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모든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는데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5만여 개, 노동자는 264만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 금액은 2조 5,136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업종별로는 도소매, 제조, 숙박, 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용부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한 자금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인력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돼야 해 노동자의 사회 안정망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일한 자금 예산으로 2조 8,188억 원을 편성하고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 원을 더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50%에서 60%로 인상돼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시고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족, 친지들과 흐뭇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정부가 미리 준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 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추어 주십시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작년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 안정과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체불 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 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께서 체불 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으시도록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9년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당나무와 종이. 갤러리 안 곳곳에는 한지 공예품들과 나무 순결이 살아있는 종이들이 가득한데요. 앞으로 이곳에선 지역 청소년들과 당나무 재배부터 닭종이 생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며 농업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안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칠하거나 바르는 구조가 아니라 스미고 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잘 닮아 있죠. 그래서 그런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물, 온도, 바람, 햇빛을 통해서 종이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농업의 가치를 알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이곳은 세종시의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 이곳에선 지역의 특수학교와 협력해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으로서 다양한 농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 그리고 치유와 힐링에 주목했습니다. 같이 체험하고 바로 우리 지역에 세종 누리학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케어를 해서 영농체험,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일로 좀 내 인생을 재밌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인문학 교육을 하는 강원도 횡성의 횡성 언니네 텃밭,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 강화의 콩새알, 선배 귀농인들이 농업기술과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 곡성의 한꾼의 협동조합 등 총 9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요.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 협의체의 확대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앞으로 관련 제도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토피아를 만드는 사회적 농업,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KTV 뉴스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